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민주당은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2차 특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고,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이 실체 규명보다 정치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며 비판했는데요. 관련 내용 신현영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수사 결과 브리핑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 목적이 계엄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동안의 수사 결과 어떤 총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일이 상당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비상계엄 선포 날에 또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치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 반국가 세력. 이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한동훈 다 포함해서 본인들이 봤을 때는 불편한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해서 잡아서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뭔가 순간적이고 갑자기 단발성으로 나온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차옥제가 준비한 결과였구나. 그러면서 지난 3년의 윤석열 정부 참으로 참담했다. 국민들을 위한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정말 본인의 권력 독점 유지를 위한 윤석열 정부 비판받아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 이런 건 없었습니까? 여전히 지금 미비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구속 기소된 사람들도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일부에 제한이 된 부분이고요. 실제로 규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노상원 수첩에 대한 그런 전모가 일일이 다 사실관계와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당시에는 영연백으로 시체를 옮기겠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왜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특검에서는 권력 유지를 얘기하긴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개입됐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뭔가 계획 단계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긴 했는데 과연 그것이 진실인가? 그렇다면 지금 1년 넘게 이전부터 계속해서 만찬 자리에서나 여러 번 나한테는 비상대권이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만찬 자리에서도 지도부한테도 얘기했고요. 여러 국무위원들과 군 관계자 있을 때도 반복적으로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김건희 씨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의 김건희 씨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전히 미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용호 전 의원께서는 내란 특검의 수사 과정들 그리고 브리핑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예상대로 시작은 창대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예상한 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계엄을 선포를 했지만 이게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결과를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문을 보면 23년 10월 군인사를 기점으로 계엄을 본격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계엄 선포문 같은 거 보면 사실은 내용도 엉성하고 또 계엄 당일날 보면은 이 군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전혀 사전에 치밀하게 한 계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계엄은 매우 졸속이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지금 여당에서는 계엄을 마치 내란으로 등치시켜서 지금같이 야당의 공세를 취해왔는데 이게 과연 내란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란 특검조차도 확실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저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의 관여 여부였는데 특검의 발표에 의하면 관여한 증거나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 전 대통령에게 생각한 것들이 있었는데 너 때문에 망쳤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어떤 전언들도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이 김건희 씨가 이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 물론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실제로 김건희 씨가 모를 리는 없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본격적으로 준비한 건 23년 10월부터라고
특검은 이야기했지만 그 네. 이전에 당선 초기부터 해서 22년 11월에도 지도부 만찬에서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과격한 말들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같이 사는 김건희 씨가 모를 리가 없다. 특히나 만찬 자리나 술 취했을 때 그런 과격한 발언들이 더더욱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나름 정무적 감각이 좀 더 낮다는 김건희 씨가 이런 비선계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생각 갖고 있었을 때 뜯어 말렸겠는가? 아니면 할래만 제대로 해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느냐? 결국에는 준비는 차곡차곡 해오고 있었는데 언제 그러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을 비밀리에 유지를 했기 때문에 진행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그날인지는 몰랐을 수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군 인사를 하거나 여러 관계에 있어서 관계자들이 계속 준비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군 인사 과정에서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반대하니까 결국에는 김용현 장관으로 교체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부에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김건희 씨가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이념을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를 리가 없다. 그랬을 때 김건희 씨의 역할은 무엇이냐? 당연히 그 이전부터 해서 뭐 명품백 수수,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계속해서 한동훈 당대표부터 이거 특검 가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그런 국민의힘에서 선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과도한 김건희 씨에 대한 보호로 인해서 이때 선언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시점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을 수 있겠지만 비상계엄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왔던 것은 사실 여러 경로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일 이 계엄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면 김 여사가 그 사실은 냄새를 못 맡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계엄 자체는 매우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여러 가지 보면 또 2023년 10월부터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논리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2024년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총선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총선 있기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승리를 하면 굳이 민주당의 그 일방적인 그 독주나 폭주를 사실은 계엄을 통해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특검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이 얘기들, 그러니까 뭐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 뭐 화나면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마치 치밀하게 준비한 것처럼 지금 발표한 것은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어디 병원에 갔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때 저도 여당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사실은 여러 개 탐문을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몰랐다는 거예요. 반대로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김건희 여사가 만약 그 내용을 알았으면 못하겠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나름대로는 또 그런 부분에서 정무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비상기함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그 비상대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 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그 통상적이지 못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김건희 여사도 사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알았다면 네. 또 동의 안 했을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섭섭함, 거친언사, 예.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했다 그러는데 물론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3년 10월 준비할 때는 한동훈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2달 이후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옵니다. 예. 그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 누가 데리고 왔어요? 친윤들이 다 모시고 왔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충분히 동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한동훈 대표 사이가 매우 좋았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부터 무슨 비상계엄을 준비하는데 큰 원인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지난 계엄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것이었다. 그렇게 내란 특검에서 보듯이 그렇게 충분히 준비된 그런 게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의 이 수사 개시 180일 만에 발표한 이 브리핑에 관련해서 여야가 목소리를 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입니다.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오늘 발표된 내용은 수사의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불과합니다. 네, 여야의 반응 듣고 왔는데요. 이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재판에서 술에 취해 배신감을 토로하며 한동훈 이름을 거명했다. 이게 윤 전 대통령의 인식이 비상계엄과 좀 연관이 된다라고 좀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다 연결이 된다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예. 여러 번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되는 것만 해도 24년 7월에도 강호필 합창 차장이 앞에서 한동훈은 빨갱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10월에는 군 사령관 만찬에서 한동훈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런 부분들이 다 증언으로 지금 진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믿었던, 아꼈던, 그래서 키워줬고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줬던 한동훈 당대표를 결국에는 본인한테 배신을 때리는 그런,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 이런 것들을 방어하 못하고 있는 그 상당한 분노가 결국에는 비상계엄까지 갔고, 그때 사살 체포조 명단에 한동훈이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여전히 한동훈의 왕따 하는 방식으로의 배척하는 그런 배신자 네. 프레임도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윤 어게인 세력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방식으로 지금 보수에서 한동훈이 배척당하고 배제당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드려보면 이 한동훈 전 대표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되는 그 시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분노의 주체가 야권에서 이 어떻게 보면 배신이라고 하는 한동훈 전 대표로 옮겨간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섭섭함, 감정 이런 것들도 네. 뭐 조금은 작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동의는 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 자체가 계엄을 할 만한 것이냐, 또 그 자체가 계엄의 직접적인 이유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런 얼마든지 사실 뭐 친구지간에도 또 정치인들도 보면 누구에 대해서 술 먹고 뒷담화하는 거잖아요. 화날 때는 또 욕도 하기도 하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내란 그 특검에서 이게 마치 다 어떤 그 원인과 결과로 다 이어지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저는 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당시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그만큼 더 믿고 의지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고, 늘 보면 기대가 크면 좀 섭섭함이 크잖아요. 그런 정도지 이걸 내란으로 뭐 어떤 큰 원인으로 붙이는 건 맞지 않고요. 지금 사실은 이 그 내란 특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수많은 검사를 동원해서 지금 발표한 내용은 이게 역사적인 문건이에요. 문건인데 술자리에서 뭐 먹고 그냥 한두 마디 한 것이 마치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결과 발표하는 것은 그건 특검으로서 적절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아무래도 뭐 술자리 이런 얘기지만 뭐 총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앞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밝혀져야 할 의혹의 산더미다. 2차 종합특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대통령의 술자리가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과격한 발언이 많았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그런 우리가 밝혀진 사실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은 언제 대한민국에 어떻게 전시나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결국에는 정신력을 멘탈을 얼럿한다고 우리가 의학용어로 얘기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취 상태로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민주당에서 2차 종합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노상훈 수첩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사실관계가 지금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하면서 계몽령이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증언에서 뭐 내가 2번, 3번 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뭐 지금 잡아 끌어내 이런 방식으로 4명이 1명이 엎쳐서 들고 내와 이런 방식으로의 여러 가지 그날의 상황의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특검이 그런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밝혔느냐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미지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결국에는 결국 외환죄에 대한 부분인 건데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어떻게 보면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인기 침투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몇 날 몇 시에 몇 번이나 됐는지 이런 사실관계도 더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결국에는 3특검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김건희 씨의 특검은 뭐 양평 고속국토나 아니면 명태균 씨 이슈나 아니면 지금 관저 이전에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3특검이 조금 종합적으로 연결고리를 서로 연결 맞물리는 최종적인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뭐 최근에 갤럽 조사에서도 58%가 2차 종합특검 필요하다라는 조사도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말씀도 하셨는데 국민의힘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지금 6개월간 털만큼 털고 나서 또 종합특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도 지금 사실은 내란 관련 특검 관련해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은 지금 특검이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만큼 답을 못 내니까 어떻게라도 털어서 그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외환, 뭐 국한을 도발해가지고 뭔가 계엄의 여건을 만들려고 했던 것을 외환죄로 걸어서 그걸 밝혀내라는 건데 없는 걸로 어떻게 밝혀냅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내란 정국을 끝까지 끌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년 6월까지 필요하면 또 그게 먹힌다 그러면 그 이후까지 그런 것이다 저는 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특검이 할 만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지금 지난번에 평택에 그 압수수색을 나가가지고 미팔군 쪽에서 사실은 지금 항의해가지고 그 출입권조차도 지금 미군이 회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특검이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지난번에 보면은 뭐 그 종교 지도자 전혀 관계없는 참고인인데도 불구하고 다 털은 이런 것 때문에 종교계의 반발도 컸고 심지어 미국과의 그런 어떤 외교 마찰까지도 지금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표 내용 보면 이게 내란이다라고 명확히 못해요. 오늘 노상원 그 뭐 전 사령관입니까 누구 선고가 있었는데 내란으로는 아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놓고 야당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 자체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자꾸 내란 전담부 만들어라 또 무슨 뭐 직위원 물러나라 또 뭐 2차 특검 가자 그러는데 오늘 특검 얘기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뭐 천대엽 사무처장 또 직위원 판사 아무 관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계속 흔들어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뭐 정청래 대표는 2차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만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일단 국수본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또 국민의힘은 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을 겨냥해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대상으로도 쌍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지금 통일교 이슈가 또 급부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의혹이기 때문에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뭐 오늘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경찰에서 지금 전방위적인 수사에 그런 선상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일교의 그런 금품 수수에 대한 거 당연히 확인하고 척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 수수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정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아직까지는 의혹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의 수사는 해야 되는 건 맞는 말이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종교단체 해산의 발언을 한 것은 실제로 통일교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야 모두의 아마 그런 대외 협력
그리고 여러 가지 청탁 그런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에 통일교가 그대로 그 종교 단체로서 어떻게 보면 기업형 단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색채를 가지고선 지금 정치권의 로비를 하면서 본인들의 수임 사항을 하나가고 있는 건데 그런 악순환의 고리는 근본적으로 위헌위법한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척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해산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 주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우리 정치가 정교 유착의 그런 헌법에 나와 있는 분리의 원칙을 해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안을 달리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통일교 관련 녹취에 보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주신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 어떤 의혹,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해요. 적당히 지금 국수본에서 수사를 해서는 그 결과를 아마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의심스럽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지위 이 고하,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내렸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국수본의 가이드라인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여야를 가려서 조금 지위 고하를 가려서 해라 이런 것처럼 들린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이름도 거론되고 또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쭉 진술을 해놨던 것을 안 했다. 뭐 아니다. 이렇게 지금 번복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통일교 해산을 얘기하지만 통일교에 무슨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면 돼요. 한학자 총재 그래서 구속됐잖아요. 그러나 통일교라고 하는 무형의 종교를 해산할 수 없는 거예요. 신천지 사실은 뭐 기본 종단에서는 매우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자체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 자유가 있는 것이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다만 거기서 윤영호 같은 사람 또 만일 한학자 총재가 지시해서 돈을 건넸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엄정하게 법에 처벌을 받는 것까지 그걸 가지고 종교를 탄압하거나 종교를 해산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교 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의혹들이 민주당 인사들에게 지금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떳떳하다면서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특검을 해서 깨끗하게 본인들의 혐의를 벗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뭐 SNS를 통해서 전재수 전 장관은 뭐 아쉬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수사의 사실은 절차적인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확보한 물품들에 대해서 사실은 2018년, 19년 꽤 옛날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나 정황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수사가 좀 어려운 거는 윤영호 본부장이 이제 입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품 수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떤 정황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진술하지 않으면 이것을 방어하는 전재수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매우 정말 답답하고도 원통한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데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혹을 사실은 부인하는 방식으로밖에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임종성 의원이랑 김규환 의원은 또 네팔까지 갔다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의 사실관계가 경찰 조사를 통해서 빠르게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고 금품 수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품 수수 이후에 어떤 청탁과 뇌물의 대가성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개연성 있게 밝혀져야 이런 부분에서 불법 수수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찰 수사의 인재 시작인데 상당히 속도전으로 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특검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특검을 주장하는
주장하는 것은 저는 지금 뭐 위원정당 해상의 위기에 있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이 산특검의 물타기로 통일교의 그런 이슈들을 갖고 나서 부풀리게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특검을 특검으로 막으려고 하는 본인들의 의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민주당이 말리면 안 된다라는 또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봐야겠네요. 우선 저는 전재수 전 장관이 좀 돈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가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아니 땐 굴뚝의 연기는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혹이 있는 걸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은 저 윤영호 본부장은 처음에는 전재수 전 장관이 이 돈 받아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복돈이니까 괜찮다 이러니까 받아갔더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소설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고 또 통일교가 집요하게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접근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도 그렇지만 특히 민주당 쪽에 집중적으로 장기간 해왔다는 지금 여러 가지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절하게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물론 국수본에서 수사를 한다고 그러지만 국수본은 경찰 아닙니까? 예. 근데 국수본의 요즘의 행태를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대장동 지금 일당에 대한 그 항소 포기를 검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민단체가 노만석 당시 총장 대행 등 관련자들을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걸 당연히 국수본으로 넘겨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일선 경찰서로 보냈어요. 서초경찰서로. 이게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런 국수본 경찰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오히려 강하게 엄정하게 하라는 바람에 국수본이 어디까지 해야 되나 정말 많이 지금 걱정하고 있을 것 같다. 저는 거꾸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청래 대표 등 또 여권에서 오히려 이거 특검하자. 그래서 정말로 저 대통령 말씀대로 여야 가리지 말고 지휘권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하자. 이렇게 나와주는 게 집권 여당의 대승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신현현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